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인사이트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거래일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하긴 했지만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10% 넘는 폭락세를 나타내면서 다른 기술주들 역시도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져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엔비디아발 악재다.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됐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 많은 만큼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들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력도 뉴욕 증시에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과 또 거시적인 환경들, 또 지리적인 여건들까지도 같이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PCE 지표 발표도 예정인데요. 이 PCE 지표 발표도 연준이 좋아하는 발표로서 또 금리를 결정 지을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관해서도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드도 2,300달러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2,400달러 선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또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비트코인이 그래도 메타 플랫폼을 뛰어넘으면서 실버 바로 다음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큰 이벤트가 없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65,00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해주면서 실버 바로 다음 자리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역시나 1위를 차지하면서 이 전체 시장에 관한 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산으로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순으로 또 시장에 관한 글로벌 시가총액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비트코인 시세가 65,000달러 선에서 살짝 내려앉으면서 64,900달러 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감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랠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0달러 선 윗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른 폭은 아니고요. 149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리플과 도지코인 순의 시총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도지코인 시총 바로 따라잡고 있는 톤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률도 무섭습니다. 특히나 시바이누 코인이 일주일 상승률이 17% 넘어서면서 밈코인에 관한 관심 또 한 번 집중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의 시가총액 무섭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의 변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께서 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시장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약간의 탐욕 상태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시황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또 잠시 뒤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크립토 시장의 현 주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월요일 시장 또 오늘의 코인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공유해 보면서 또 다양한 생각들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반감기가 도래했고 또 반감기를 지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뭐 기대했던 만큼 폭발적인 랠리는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상승
상승률 자체를 통해서 반감기 재료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월가의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역사적인 패턴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반감기 직후에 상승률이 나타났던 적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반감기 패턴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면서 또 시장에 관한 정확한 눈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풀어볼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드디어 반감기 이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65,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오면서 양호한 흐름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고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감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했었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장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사실상 우리 크립토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시고 또 많은 분석을 해왔던 투자자들은 기존의 패턴대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큰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하지만 또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의견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또 블랙록에서 관련한 또 내용들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보여드릴 기사는 JP모건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JP모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보상 자체가 줄어드는 게 우리가 반감기다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시장에 관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굴 업체들에 관한 우려를 조금 내비쳤는데 사실 채굴 업체들은 이제 채굴 장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좀 이익을 내면서 이 본인들의 이제 채굴 회사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구조일 텐데요.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악영향들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채굴 회사들이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물량들을 이제 미리 매도를 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있었고 사실상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급하게 큰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같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이제 JP모건에서 이야기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 시장이 오르느냐 마느냐, 비트코인이 얼마를 가느냐 그런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크립토 업계에 관한 벤처 캐피탈의 자금 조달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업계에 관한 어떤 전망들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업계에 관한 자금 유입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거를 JP모건 측에서는 또 이유로 들면서 반감기 이후에 특별한 상승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또 채굴 회사들에 관한 리스크들도 좀 지적을 했었고 또 이제 크립토 업계에 관한 자금 유입들이 굉장히 부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만큼 이제 반감기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반감기 패턴은 반감기 직후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진 않았었고 또 며칠 몇 달 이후에 반응이 나왔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감기 이후의 방향성을 정확히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보여드린 리포터처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 자체를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또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오늘의 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제 GBTC 말고 이제 다른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미니 트러스트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그전에 GBTC 수수료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또 그 자금을 뺐던 투자자들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운용사로 옮겨가는 것들도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수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굉장히 적은 수수료, 최저 수수료다라고 할 수 있는 0.15%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죠. 우리가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서 또 한 번 수수료 절감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ETF 시장에서 가장 적은 수수료로 당분간은 이 시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0.15%의 작은 수수료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면 그 점유율 역시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측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두주자이기는 했었지만은 기존에 유지해왔던 이제 높은 수수료로 또 투자자 이탈에 관한 것들도 많이 겪었을 테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워낙 좀 빵빵한 그런 투자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업계 최저 수수료를 좀 유지하면서 그 점유율을 급격하게 올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의 또 유입과 유출량들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만약에 이 신탁 상품 자체가 승인이 완전히 나고 또 시장에 들어오고 상장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델리티와 또 블랙록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이제 작은 미니 트러스트에 관한 행보들도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 가격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또 간단하게 반감기 이후의 이슈들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또 주제 나눠보면서 오늘도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IMF의 비트코인 보고서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IMF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비트코인에 관한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또 심상치 않음을 좀 느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른 국가들의 어떤 정책도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이 IMF 측에서 굉장히 많은 또 연구원들이 연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송금 관련한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블랙록의 임원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만큼 이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통화로서 혹은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내놨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직접 IMF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문서들을 살펴보고 또 이 문서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보고서의 주제 자체는 비트코인의 국경 간의 흐름에 관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송금이 되고 또 어떤 나라의 송금이 가장 많이 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할 또 정책적인 조언들이 있을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또 우리가 혹은 예상했던 만큼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여러 나라에 송금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좀 한눈에 보였었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단순한 투기의 대상을 좀 넘어섰다라는 그러한 시각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 접근을 했던 이 비트코인 자체가 자산 보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는 것처럼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나의 어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치로 채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 관한 굉장히 우려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제가 하루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원화 가치가 10% 혹은 20%씩 뚝뚝 떨어졌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계란 한 판을 사야 되는데 예전에 어제는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0원이 필요하고 내일은 30,000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달러를 구매하는데 만약에 한계가 있게 된다면 대신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채택해서 본인의 원화를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IMF에서도 관련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투기 상품을 넘어서서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는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국의 통화 대신 채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잡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와 같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자국의 통화를 더 이상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선택할 수 없게 된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나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단은 암호화폐 특유의 그런 감수성과 높은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 혹은 뭐 경제 지표 혹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의 자체의 그런 가치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걸로 좀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IMF에서도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국가 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 정말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경 간 이제 비트코인 유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의 이제 지도가 있는데 약간 각각의 지도가 다릅니다. IMF에서는 일단은 그 온체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채택하는 방식으로의 비트코인 유입에 관해서도 분석을 했고, 오프체인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제3자가 거래를 하거나 뭐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를 하거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잡히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이 분석한 내용들을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추적을 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온체인 지표를 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나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이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채택을 했었고, 이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지역이 제한된 나라에서 채택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어떤 온라인 송금들이 환경들이 양호하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오히려 오프체인으로 굉장히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를 IMF가 또 보고서를 통해서 내세워 오기도 했습니다. 또 온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오프체인보다 온체인 거래 규모가 훨씬
훨씬 컸던 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또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온체인 그런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도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딱 보시기에는 이게 무엇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해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살 때도 비트코인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라고 하고, 물론 이 국가들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은 온체인 환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프체인으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상의 그런 잡히는 부분들은 적긴 하지만 실제로 오프체인을 통해서도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또 IMF 보고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트렌드를 조금 만들어냈고, 실제로 IMF 측에서는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업계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커져가고 있고, 또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각 나라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정책들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이제 각국 나라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빠르게 내세워야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긴 했었지만 이렇게 IMF 측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통화 가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보고서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더 해드릴 말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핵심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둘러볼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량인데, 유출량이 이제 굉장히 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의 집계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 지난주 집계는 유출량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들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같이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또 비트코인의 운명과 또 비트코인의 쓰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반감기 이슈를 좀 접어두고라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 함께 되었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인사이트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